네, 4번부터 봅시다. 어떤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알파, 또 하나의 허근을 다른 2차 방식의 한 허근을 베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것의 한 허근은 알파였으니까 또 하나의 근은 알파 바겠죠. 그렇다면 알파와 알파 바는 뭐 마이너스 a다. 알파와 알파 바의 곱은 b다. 이렇게 둘 수 있겠고, 똑같이 cx 더하기 d는 제로라는 한 또 방정식 허근을 베타라고 하면 베타 바니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c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d다. 플러스 d죠. 플러스 d. 이렇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볼게요.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순허수. 알파 베타는 이제 실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알파 베타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알파 베타는 과연 뭐였을까? 그래서 쌤이 알파를 P 플러스 QI라고 해봅시다. 알파를 P 플러스 QI라고 했어요. 그럼 베타도 R 더하기 SI라고 해볼까요? R 더하기 SI, R 더하기 SI. 둘이 더할게 P 더하기 QI 에다가 R 더하기 SI. 따라서 P 더하기 R 더하기 Q 더하기 S I가 될 텐데, 네가 순허수이려면 P 더하기 R은 일단 제로다. R은 마이너스 P라고 표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둘이 곱하면 P 더하기 QI에다가 요거 마이너스 P로 바꿔서 더할게. 마이너스 P 더하기 SI인데요. 둘이 곱해주면 마이너스 P 제곱 더하기 QSI 제곱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PQ 더하기 PSI란 말이죠. I 제곱이야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여기는 적당한 실수가 될 거니 네가 0이어야 되겠네요. P가 0일 수도 있고, P가 묶어내면 마이너스 Q 더하기 S니까 P가 0일 수도 있고, 아니면 Q 더하기 S가 0이다. 즉 Q는 S다.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A, B, C, D는 0이 아닌 실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P 더하기 2P가 된다고 할 수 있는 너가 마이너스 A인데 마이너스 A가 0이 아니니까 P는 또 0이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P는 0이 될 수는 없으므로 Q와 S의 값이 같아야 되는 거다. 됐죠? 그래서 근이 총 이렇게 정리됩니다. 네가 P 더하기 QI랑 P 마이너스 QI라면 베타라는 건 마이너스 P 더하기 QI거나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I다. 이렇게 위에 있는 식의 부호가 바뀌어 있는 그런 식으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위의 식의 부호가 바뀌어 있는 식으로서 존재해야 한다. 됐죠? 자, 그럼 끝났어. 친구들, 위에 있는 식의 부호 바꾼 게 밑에 거라니까? 그러면 너는 아까 배웠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X 더하기 B여야 하니까 이런 관계에서 정리된 게 뭐야? A는 마이너스 C다. B는 D와 그냥 같지롱이 정리된다. 따라서 기억! 둘이 합쳐서 0이지롱! 이랑 디귿! B는 D를 지롱! 맞는데 니은 알파 베타는 이런 관계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확인해 볼까요? 알파랑 베타라는 건 느그인데 느그 곱하고 나면 켤레 복소수 취했을 때 같을 수 있냐인데, 이게 실제 그냥 이제 알파바랑 베타, 알파랑 베타바 넣어서 계산해 보아도 알 수가 있고요. 저는 둘이 곱해볼게. 둘이 곱해볼게. 알파바랑 베타를 곱해볼게. 곱하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묶어내고 나면 P 마이너스 QI 아니니? 따라서 이게 제곱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Q제곱 마이너스 2PQI가 되는 건데, 여러분 P와 Q는 0이 아니죠. P도 0이 아니고 Q도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0 아니야. 무슨 뜻이야? 이거 허수야. 이거 뭐야? 알파바 베타한테 바 씌운 거야.
허수에 바 씌워서 같아질 수 있는 경우는 예, 없습니다. 허수에 바 씌워가지고 어떤 허수의 켤레복소수가 원래 허수와 같아야 된다. 같으려면 그 허수가 아니라 실수일 때만 같을 수 있죠. 왜 우리 배우기로는 실수에다 바 씌우면 실수 그대로 그 같은 식이 된다면서요. 지금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고 기억이 요 내용이었고요. 디귿이 요 내용이었으니까 기디가 맞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저번 시간에는 fx를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으로 봤는데 지금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왜? 바로 뒷단원이 또 방정식과 함수잖아요. 방정식은 함수로서도 볼 수 있으니까 gx라는 방정식 2차식은 어떻게 되냐? 2차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x 대신에 x-p를 넣어라. 전체에서 q를 빼라 이건데 네가 서로 다른 두 어근을 가진다는 건 정리를 해서 판별식을 쓸 수도 있지만 야 여러분 그거 왜 그러는 거야? 이게 0이 되는 식이 실근을 갖지 않고 허근을 가진다는 건 이런 아이디어죠. 옆으로 넘겼을 때 q-3 네가 음수였기 때문에 허근을 가졌다. 다 전개해서 판별식 쓰는 게 능사가 아니야. 판별식이 왜 나왔는지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우변에 남은 식이 음수였다. 그래서 우변에 남는 식이 참고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4로 나눈 겁니다. 원래. 자 그렇다 보니까 우변에 있는 식이 음수다? 그러면 너 뭐야? 허근이잖아. 우변에 있는 식이 0 이상이었으면 실근을 가졌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q-3이 음수니까 q는 3보다 작다. 내지는 2차 함수 입장에서 보면 p-1이라는 꼭지점에서 3-q라는 값을 가지는데 x축과 만나지 않아야 허근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으니 3-q는 x축 0이라는 값보다 뭐하다? 크다랑. 그래서 q는 3보다 작더랑 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0 넣으면 2를 지난다. 그래서 0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p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q는 2여야 되는데 우리 q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q가 사람이었어? 자, q라는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 요 p-를 바꿀게. p-1의 제곱에서 1 더한 거니까 얘가 항상 0 이상이면 너는 항상 1 이상이다. 따라서 q는 1 이상이다. q는 3보다 작다. 1 이상인 q가 3보다는 작아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정수 q는 1과 2밖에 없겠네요. 됐죠? 아마 가만은 q가 1일 때 2일 때 나누면 되겠지. 그 참고로 q는 요 식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첫 번째 q가 1인 경우는 1은 p-1의 제곱 더하기 1이어야 되므로 p가 1이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제곱의 합 구하는 거라서 얘는 2가 되고요. 가능합니다. 2가 될 수 있죠. 자, q는 2라고 하면은 2는 p-1의 제곱 더하기 1이어야 되니까 얘가 1이어야 되죠. 따라서 p는 2거나 p는 0이거나. 따라서 만들어지는 값은 2와 2의 제곱의 합인 8이거나 0과 2의 제곱의 합인 4가 되거나. 따라서 2, 4, 8이라는 값이 모두 가능하고요. 이 중에서 제일 큰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8인 거예요. 됐죠? 6번을 풀어봐야지. 예, 그나마 좀 쉬운 친구였나? m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n은 제로다. 두 근이 서로 다른 소수가 되도록 내가 두 근을 보통 알파 베타로 치면 PQ라고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의 느낌을 좀 주려고요. PQ.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렇게나 두세요. 알파 베타로 하든지. 소수니까 어쨌든 잔수입니다. 알아두셔야 되겠고. 합은 P 더하기 Q니까 N분의 10이겠고요. 곱은 PQ니까 N분의 N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N의 값을 찾는 거니까 N을 찾기 위해서. 근데 합이 일단 N분의 10이잖아.
소수의 합이니까 너도 자연수여야 하지 않겠어? n분의 10이 자연수인 경우는 m이 10의 약수일 때뿐입니다. 그래서 경우를 나눠서 m이 1이다, 2다, 5다, 10이다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가능한 걸 쭉쭉쭉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이 1이라고 해보죠. 그럼 p 더하기 q는 10이고 그때 만들어지는 pq는 n이어야 합니다. 자자자자자자 둘이 더해서 10대는 소수는 28 불가능합니다. 37 가능해요. 5는 서로 같은 이니까 안 되죠. 문제 아마 서로 다른 소수라고 돼 있었을 겁니다. 5 더하기 5는 좀 곤란하다. 7 더하기 3도 되지 않나요? 됩니다, 당연히. 하지만 뭐 7이나 3이나 7이나 똑같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n의 값은 20일 하나 존재하겠네요. m이 2라고 하죠. p 더하기 q는 2분의 10 5여야 되고 pq는 2분의 n이어야 됩니다. 2분의 n. 합이 5니까 가능한 거라고는 2와 3밖에는 없겠네요. 그럼 이게 6이니까 n은 12.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없을 거라고 쉽게 기대가 되죠. m이 5라고 하면 p 더하기 q가 2여야 되는데 가장 작은 소수조차도 2여야 하기 때문에 2랑 3이 이미 등장한 시점에서 이후의 과정은 좀 이제 의미를 갖진 않겠지. 됐지? m이 10일 때도 마찬가지로 p 더하기 q가 1밖에 안 되니까 가능한 소수가 존재하지 않겠다. 둘 다 이거 2 또는 1이니까 불가능하다. 모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가능한 n의 값의 합은 33입니다. 라고 체크를 해주면 되겠네요. 6번은 조금 쉬운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7번. 되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이것의 두 구를 알파 베타라고 한다고? 오마이갓. 근데 정리만 좀 잘해주면 되겠네. 밑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존재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2k니까 뭐 어렵지 않겠네. 근데 너무한 거 아니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인데요. 자, 밑에 필요한 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미리 계산을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차이의 공식을 이용해서 제곱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합의 제곱에다 쓸게요. 그냥 하실 건 공식은 왜 가르치세요? 그냥? 선생님이니까? 자, 그 다음. 사실 너무 식이 좀 복잡해 보여서 공식 쓰다가 헷갈릴까봐 그냥 이렇게 계산하려고. 제곱하면 4k 제곱 마이너스 4배 k 제곱 마이너스 2k. 그래서 여러분 공식을 활용할 거라면 확실하게 외우고 하셔야 됩니다. 4k 제곱. 8k 더하기 4더라. 됐어. 이제 준식이를 계산하면 춘식이 이모티콘 써고 싶다. 자, 2배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2배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4k 제곱인가? 더하기 4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미리 구해놨습니다. 여기서 2를 빼야 되니까 8k 더하기 2에 2로 나눌까? 4k 더하기 1이고요. 밑에는 4k 제곱 더하기 2입니다. 어머. 야, 이게 근데 k가 실수란 말이야. 그래서 이 값이 정수 n이 되도록 하는 이니까 k가 실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k에 몇몇 개의 숫자를 대입해서 n의 값을 찾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n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식을 좀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연수다 이거. 그지? 값이 정수가 되더라. 모든 실수 k니까. 좋아요. 자, 곱해. 분수꼴을 그대로 풀기는 쉽지 않다. 양변에. 자, 그럼 곱해. 4k 제곱 더하기 2에 n배. 그러면은 4k 더하기이고, 우리는 n이 아니라 n에 대해서 정리되어 놓은 식을 봤는데 쉽지가 않아 보여요. 이제 밑에 식이 위에 거랑 약분이 돼서 뭐 이게 정수가 됐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 심지어 k가 뭐 정수, 자연수 이런 조건이라도 있었으면 몇 개 대입이라도 해봤을 텐데 k는 지금 그냥 실수예요, 실수. 그래서 k에 몇몇 개의 숫자를 대입해서 찾는다는 말이 안 되니까 바꿔봅니다. n이라는 건 특별한 조건, 정수가 있었으니 오히려 우리는 지금 뭐야? k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 따라서 마이너스 4k 먼저 쓰고 2n 마이너스 1은 제로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판별식의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 중 하나인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진 이 방정식의 근이 K가 실수여야 된다는 거니까 이 방정식은 실근을 가져야 함. 따라서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함. 그래서 판별식을 사용해보면 K에 대한 판별식이야. K에 대한. 그래서 마이너스 4의 제곱 4분의 D를 쓰면 4 마이너스 4n 곱하기 2n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게 0 이상이야. K에 대한 판별식을 쓰는 거고요. K에 대한 개수는 마이너스 4 절반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요. A, C를 곱해서 뺀 겁니다. 마이너스 8n 제곱 싫어! 4로 나눌 거야. 자, 하여튼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n 더하기 1이 0 이상이고 2n 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0 이하이므로 2n 더하기 1이랑 n 마이너스 1인가요?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1 이하의 범위에서 n이고 이때 우리가 n이 정수인 걸 구해야 되니까 0과 1이네요. n은 0과 1이다. 자, 근데 그런 k의 값의 합을 또 구해야 되니까 n이 0일 때, n이 1일 때 k를 구하러 갑시다. 뭐 그거야 어렵지는 않죠. 뭐야 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거려. 왜 이래. 아까보다 좀 덜 홀리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아까보다 좀 낫네 그지? 그래서 n이 0일 때 1일 때 하나씩 해보자. 그래서 여기 가서 왜 거기 가서 합니까? 여기서 해. n이 0이면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은 제로니까 k는 마이너스 4분의 1. 저기도 나쁘진 않아. 자, n은 1일 때 n이 1일 때 1이면 4k 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이네? 어머머머머 이거 완전 제곱식이네. 2k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제로잖아. 그래서 k는 2분의 1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k의 합을 구하는 것이므로 답은 2분의 1. 4분의 1이지. 4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된다. 됐죠? 개인적으로 8번이 제일 어렵고 좀 쓸데없는 문제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이런 걸 다 물어보지? 자, 무튼 물어봤으니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따라와라.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 두 근 중 적어도 하나가 정수라고 했는데요. ax제곱 더하기 2배 a 더하기 1에 2배 a 더하기 1이네. 쓱싹 지워서 2a 더하기 2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걸러 하나를 못 지웠어. 더하기 a 마이너스 3이 근을 가지겠죠. 근데 두 근 중 적어도 하나가 정수가 돼야 된다고 하니까 그걸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a의 값의 곱을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a가 조건이죠. a가 자연수입니다. 그 다음에 근 x도 조건이죠. 정수라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x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든 a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든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결론을 얘기를 좀 드리면 a를 기준으로 정리해서 푸는 게 제일 좀 편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나머지 경우들은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몇 개 해봤어요. 판별식을 일단 먼저 생각을 해봤는데 a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a에 a-3이잖아. 이게 0 이상이긴 해야 되거든. 어쨌든 근이 정수라는 건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a제곱 a제곱 날라가면 2a. 이거 마이너스 3에 하면 5a. 5a 더하기 1이 양수다. 그래서 a가 자연수면 항상 그래. 그래서 a가 자연수면 항상 실근은 있는 거야. 어차피. 자, 그래서 근이 정수여야 되니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x는 2a분의죠. 정확하게는. 미안해. 2a 말고 그냥 a만 쓸게요. 저 절반이네. a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더하기 1에 제곱 마이너스 이거 루트 안에 있는 게 d니까 저건 계산했다 내가. 그래서 5a 더하기 1. 그래서 어떻게 접근한다?
네가 어쨌든 정수가 되려면 루트가 남아서는 곤란하니까 5a 더하기 1이 뭐가 되는? 제곱수가 되는 상황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조차도 계속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 a가 자연수긴 하니까 5a 더하기 1이 어떤 수의 제곱이 된다 이런 얘긴데, 1 넣으면 6, 11, 6, 11, 16이니까 a가 3일 때 n은 4라는 정수가 된다. n이라는 표현 별로 오긴 한데 얘가 n인 것 뿐이죠. 그래서 a에 3 넣었을 때 어쨌든 얘가 되면 확인을 또 해야 돼요. 3 넣었을 때 진짜로 이때 근 x가 정수일 수 있는지. 아니 때려 박았는데 3 넣었는데 뭐 계산해보니까 예를 들면 4분의 7 이딴 게 나와가지고 그냥 정수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확인을 또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이렇게 계속 키워나갈 때 26이다 친구야, 26이고 뭐 이렇게 쭉쭉쭉 갈 때 이게 언제까지 될 거냐도 사실 체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그렇게 막 다양하게 나오진 않거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지어 볼게. 자 봅시다. OA는 n-1-1이에요. 따라서 n 플러스 1과 n-1인데 n 플러스 1이 n-1보다 크죠? a는 자연수죠? 따라서 니까 있건 인수분해 돼봤자 a랑 5 거나 5a랑 1인데 5a랑 1은 좀 가당치 않습니다. 이거는 5a랑 1은 너무 많이 갖고 n이 2여야 되는 건데 좀 힘들고, 그래서 a랑 5 내지는 5 곱하기 a인 경우라고 보면 되는데, a 곱하기 5가 되려면 n이 6이어야 돼요. n이 6이려면 a는 7일 때고요. 5 곱하기 a가 되려면 n 더하기 1이 5여야 되니까 n이 4일 때예요. 그게 a가 3일 때예요. 이후의 상황은 혹여나 자 이런 상황이야. a가 또 숫자 두 개 나뉠 수 있잖아, 자연수니까. 근데 그게 왜 안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면, 둘의 차이가 1밖에 안 나, 2밖에 안 납니다. 됐어요? 둘의 차이가 2밖에 안 나니까 물론 여러분 절대 불가능하냐라고 하면 저도 좀 할 말은 없는데, 이게 12 곱하기 10이 된다 이러면 a가 24인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 12 곱하기 10이 된다 이렇게 되면, 근데 12 곱하기 10이 된다, n이 11일 때죠. n이 11일 때, 예. n이 11일 때 그럼 12 곱하기 10이 되는 거니까 a는 24다 뭐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나와. a가 무한히 계속 커질 수는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가 확인이 힘드냐, D가 정수가 되는 게 확인이 좀 힘든데요. 이거를 신경 쓰면서 문제를 좀 풀어야 돼서 이게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확인해 보려고 제가 무슨 짓까지 해봤냐면, A 자리에 5분의 n-1을 대입해가지고 그 식이 정수가 되는지를 미리 확인해 보니까 n은 범위가 있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커질 수는 없고 실제로는 요거 두 개에서 끝나긴 합니다. 그래서 A 값은 요거 두 개의 곱이다 21인데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좀 복잡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말은 해줬습니다. 이게 n이 무작정 커질 수는 없는 게, 커지면 계속 존재는 해. A가 말하자면 A가 5분의 n-1이 정수될 때마다 따라서 그런 n은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사실. 제곱수에서 1 빼가지고 5 되는 경우는 졸라 많거든요. 졸라라는 편 좀 그런가? 하여튼 제곱인데 끝에 자릿수가 1이거나 6 나오면 그렇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끝자릿수가 1, 4, 6 이런 친구들은 제곱하면 끝자리가 또 1이니까 그런 게 상당히 많을 거라는 얘기지. n이 9일 때도 있고요. n이 9면은요 어떻게 돼요? 80이니까 a가 16이면 되잖아. 그래서 적당히 끊어줄 수 있게 n의 범위가 좀 필요해. 그래서 뭐를 확인하겠다? a 자리에 이거 집어쳐 넣어서 얘가 진짜로 정수꼴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 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좀 다른 방법을 한번 또 생각해 봤어요. 이거는 제가 해보다가 좀 잘 안 돼서 그만뒀는데, 두근이 정수라면,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a분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다.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a분의 2인 거고, 두근의 곱은 a분의 a 마이너스 3이다 해서 1 마이너스 a분의 3이다로 정리를 또 해봤는데, 이게 단점이 둘 다 정수라고 해놓고 일단 쭉 정리하면 a 값이 딱 나와. 둘 다 정수가 되려고 하면 야도 a가 3에 약수해야 되고 야도 그건데, 그러면 a가 1밖에 없거든. 근데 a 1 넣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정수인 경우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정수인 거지. 그러니까 네가 정수니까 A는 자연수잖아요. 그래서 이걸 소수 부분, 정수 부분 정리하듯이 정리를 좀 해. 그러니까 이게 뭐 하다 아까 말긴 했는데, 자 봐봐봐. 그래서 하나가 정수잖아. 하나는 정수가 아닐 거 아니야. 근데 A가 지금 보면은 A가 몇 개 없어요. 1, 2, 3 이런 경우가 있는데 1인 경우 얘가 뭐 전체 정수가 되겠죠. 그런 경우가 있겠고, A가 2인 경우는 얘도 또 전체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건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뭐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래서 A가 3 이상이 되면 네가 애초에 소수잖아. 그것도 그 절대값 자체는 1보다 작죠. 그지? 근데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을 마이너스 2라고 해도 되느냐? 안 돼요. 문제에서 두 근 중 하나가 정수가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하나 설명해 드릴게. 요 A가 만약에 A가 뭐 5였다 칩시다. A가 5였다고 쳐요. 전마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분의 2잖아. 선생님 그 정수니까 얘를 정수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럴지 어떻게 알아? 문제에서 다른 근이 정수가 아니라고 했지 소수라는 얘기까지는 안 했잖아. 0과 1 사이의 값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안 했잖아. 그딴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얘가 마이너스여도 곤란하단 말이야 실제로. 마이너스 3 더하기 5분의 3처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게 정수가 아니라고 한 거지 근마가 반드시 0과 1 사이의 범위를 가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해보다가 범위를 찾는 게 좀 너무 어려워져서 좀 방법을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선생님 포기해도 돼요. 선생님도 사람이야. 하다 힘들면 포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A가 자연수였으니까 저식을 A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이런 풀이를 쓰는 게 저도 좀 처음 보는 문제여서 굉장히 좀 어렵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좀 포인트가 돼요. 하필이면 A 앞에 있는 식이 x 더하기 1의 제곱이었던 거지. 그럼 봐봐. 이거 양수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저거 양수야. 그치? 저거 양수라니까? 항상 양수예요, 심지어. 너는 뭐여야 돼? 음수야. 자, 다시 이렇게 정리해봐도 됩니다. 그럼 A라는 건 3-2x라고 써도 되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인데 그걸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눈 거죠. 이게 자연수여야 되니까 1 이상의 값이어야 돼요. 됐죠? 단순히 네가 얘는 양수니까 얘가 양수가 되려면 전체 네가 음수여야 되군요. 에서 끝날 게 아니라 네가 또 1 이상이어야 돼. 자연수니까. 됐지? 그 다음 참고로 x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사라지니까 그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0 더하기 마이너스 5는 제로니까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은 근은 아니니까 걔 빼고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를 찾냐면 x의 범위를 찾는 거야. 사실 여기서는 뭘 해야 돼? 너의 범위를 찾아가지고 n의 범위를 어느 정도 찾아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여기서는 네가 1 이상이다를 풀면 요 x의 범위를 알 수 있거든요. 그 x의 범위에 따라 a가 자연수가 될 수 있도록 조절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x의 범위를 좀 찾아볼게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x 더하기 1의 제곱은 양수니까 이거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2x 4x 더하기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0 이하인데 좀 개판이에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더하기 마이너스 2 하면 이게 6이 돼요. 이 범위에 있는 x여야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4점 얼마 얼마고 얘는 플러스 0점 얼마 얼마니까 가능한 x는 근데 쌤 x가 정수여야 됩니까? 냉. x가 정수라고 싹 다 a가 정수일 수는 없겠지만 이게 실제로 얘랑 얘를 비교해 보시면 나중에 약분이 안 되는 형태거든. 실제로 이건 좀 정리가 어렵긴 한데 그래서 x가 정수가 아니라면 얘가 제곱수인데 얘가 적당한 정수가 아니면 얘가 정수가 아니잖아. x가 정수가 아니면 그래서 곤란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고 애초에 문제 처음에 뭐였어? 근 중에 둘 중 하나는 적어도 정수였다 라는 얘기까지는 했잖아요. 두 근 중 적어도 하나는 정수였다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했을 때 만들어진 근 x는 하나는 정수여야 되니까 x의 정수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 x는 뭐가 안 돼? 마이너스 1은 안 돼요.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x의 값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는 x를 구하고 a를 구하는 이렇게 표처럼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11. 안 되네. 마이너스 3이면 4분의 9. 안 되네. 마이너스 2면 1분의 7. 이건 7 되네. 마이너스 1은 하지 말라니까? 자, 0 넣으면 1분의 3. 그래서 또 3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a가 3과 1밖에, 7과 3밖에 없었고, 곱은 뭐다? 2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어렵다고도 생각되고요. 좀 풀이 방법 중에 좀 일반적이진 않잖아. 오히려 얘가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렇게 좀 찾았을 때 n의 범위를 한정 지어줘야 된다든지 네가 정수가 되긴 돼야 되니까 단순히 네가 제곱수에서 끝날 일은 아니고 이 전체 경우가 정리가 좀 돼야 되는 거니까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좀 어려워서 이것도 제가 계산해보니까 범위가 얼마쯤 나오긴 하더라고. 근데 그것도 너무 과정이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이거는 하나가 정수. 근데 다른 건 정수분의 정수. 즉, 분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누가 딱 마이너스 3 더하기 0.5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은 또 아니니까 정리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이 A를 소거하는 방향을 통해서 알파, 베타에 관한 식을 만들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알파, 베타 둘 다 정수인 경우도 있지만 실제는 없거든요. 해보면. 가능한 상황은 없고 한 놈만 정수고 나머지는 또 분수, 실수잖아. 애초에 유리수잖아. 그러다 보니까 부정 방정식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래서 약간 독특한 풀이죠. x가 아니라 a에 대해서 정리해놓고 x의 범위를 찾은 다음 여기도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x가 꼭 정수여야 되는 걸 이제 체크하는 게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 내다 보니까 어떻게든 어려운 문제 하나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학교 시험에 내면은 선생님 불 지르는 게 빠르죠. 뭐 이런 걸 학교 시험에 내 틀리세요 이런 건 알겠지. 누가 맞추겠니? 오히려 이런 방법보다는 저런 접근이 좀 더 자연스럽고 실제 어떤 상황에서든 근해 공식은 성립하니까 근해 공식을 통해서 화면이 잘렸네. 어떤 상황이든지 근해 공식은 성립하니까 근해 공식을 통해서 네가 제곱수여야 되고 그게 어떻게든지 약분되는 형태가 돼야 되는구나 정도로 접근을 좀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이상한 좀 풀이에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어요.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블랙 라벨이 그 고난도 유형 중에서 가장 식이라든지 계산 이런 게 좀 깔끔하지는 않은 그런 책 중 하나인 것 같긴 합니다. 워낙에 근방에 학교에서 많이 보고 또 자주 참고하시니까 저도 도움이 되고 또 사실 좋은 문제집이긴 해. 가끔 보면 계산이 좀 이렇게 이건 너무 또 지나치게 문제를 억지로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네, 봅시다 뒤에 거. 이제 오늘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입니다. 깔끔한 걸로 따지면 절대 등급? 근데 절대 등급식도 너무 깔끔은 한데 저자가 저자시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 위주로 좀 타임 어택을 졸라 강조하시는 분이라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내신 고증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신 고증에는 왜 기출 문제를 전부 다 열심히 변형하려는 노력이 너무 보여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건 무슨 교재가 제일 좋습니까? 교과서? 교과서? 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잘 모르겠지만 교과서는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전국의 교수님들이 대단한 석박사들이 연구를 거듭해서 몇 년간의 연구를 거듭해서 만들어낸 니 같은 놈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가장 쉽게 써야진 책이니까 가장 좋은 책이잖아요. 그게 일단 기본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올라나가면 되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과서만 가지고 내신 대비가 충분히 되느냐 하면은 그건 아니죠. 뭐 그런 거지. 노베이스인 친구라든지 아니면 좀 기본 지식이 좀 부족한 친구 이런 사람을 한 6, 70점대로 빠르게 끌어올린 방법은 당연히 교과서를 보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6, 70점 좀 더 단단한 7, 80점대로 올리는 방법은 교과서를 보게 하고 센 정도를 풀리는 거지. 센 존나 강력한 문제집. 괜히 스테디셀러가 아니야. 가장 좋은 문제집을 꽂으라면 전 무조건 당연히 센. 다른 문제집을 안 풀고 저는 한 것만 존나 풀 건데 어떤 거? 센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스테디셀러인 다 이유가 있다 알겠지? 베스트셀러인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센만큼 좋은 문제집은 없어요. 이쯤 되니까 거의 뭐 센 팔러 나온 아저씨 수준이네, 그지? 영어반 띄워보면 센이 좋습니다. 문제를 잘 만들었어요. 그 문제도 양이 많아요. 배치도 완벽하고. 센의 최대한 장점은 딱 하나입니다. 제일 앞에 개념선 설명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거는 개념센을 같이 보시면 해결된다. 사실 개념센까지 안 보고 교과서만 봐도 되는데 그런 건 있어. 좀 교육과정을 넘는 문제들도 몇 개씩은 있기 때문에 센은 그걸 위해서 개념센까지 봐주시면 완벽하다. 센 좋아. 저번에도 몇 번이나 강조했지만 센의 B단계가 진짜 중요합니다. C단계? C단계는 사실 못 풀어도 돼. 그런 거 중에 시험에 안 나오는 건 틀리면 되잖아. C단계에 있는 문제가 시험 몇 개나 나오겠어. 대부분의 학교에서. 왜 이걸 강조하냐? 이거부터 일단 다 맞아야 돼. 자, 쌤이 센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 여러분 센 B단계 푼다. 예를 들어 뭐 풀어요. 한 단원에 한 70문제 정도 된다 치자. 70문제가 대충 한 문제당 2분. 실제 학교 시험이 20몇 문제 해결하는데 50분 주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문제를 2분 안에 컷하고 나서 시간을 그런 데서 좀 짜내가지고 어려운 문제에 한 2, 3분 더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구조인데 그러니까 막말로 한 문제에 2분 넘기는 순간부터 여러분 나가리인 거야. 100점이랑 이렇게 하나씩 거리가 멀어지는 거지. 90점대 상위권 해서 1등급, 2등급과는 거리가 이제 조금씩 멀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B단계 있는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2분 컷 한다 하면 보자. 70문제 정도 푼다 치면 60문제라고 합시다. 계산 편하게. 60문제 풀어서 120분 걸리겠죠? 여러분의 정신력으로는 120분을 집중 빡 해서 컷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30문제 60분을 주고 좋아. 1시간 동안 열심히 풀어야지 해서 풀었을 때 뭐 해야 돼? 일단 다 맞아야 돼요. 쌤 사람이 실수 안 돼요. 학교 시험에서도 실수한 건가? 다 맞아야 됩니다. 선생님 상문제도 있잖아요. 그 정도는 해결해야지. 그래야 C단계를 풀든지 말든지 하지 여러분. 생각외로 여러분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되게 빡빡하게 잡았고 여기에 중간중간 상문제들도 있을 텐데 전부 다 앞에서 하문제나 중문제 풀면서 시간 아꼈으면 상문제에 투자했었어야지. 맞잖아. 이게 안 되면 어떻게 50분 만에 20 몇 문제 풀어서 이제 90점 이상을 받아서 1등급을 받느니 맞느니 그따위 얘기를 하는 거야. 안 돼요. 센 B단계를 다 풀어서 좋았어.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 한두 개 정도까지. 그게 안 되시면 그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센을 한 두세 번 봐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다들 하는 거야. 이거부터 하면 이게 시작이야. 이거 된 애들은 이제 심화 과정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정도는 되니까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지만 되긴 되죠. 되긴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 정도 해보시면 되는 애들도 대부분인데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야. 사실 선생님 100번 하면 100번 다 할 수 있습니까? 하면 100번씩이나 하면 한두 번 정도는 실패도 아니죠. 열 몇 번 정도 나도 실패하겠죠. 중간에 실수할 거고. 어떤 단어는 되게 또 빡빡해서 풀다 보니까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상당히 가혹한 조건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10번 시도한다 치면 두세 번은 미끄러질 건데 여러분 5, 6번씩 미끄러지면 일단 시험 기본이 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센이라는 과정을 왜 여러 번 보는 게 좋냐 하면 그런 수준의 문제집을 일단은 빠르게 정확하게 해결하는 능력부터 잘 갖추고 나고 근데 하다 보니까 한 단원에 막 예를 들어 5, 6개씩 틀리는 유형이 있어. 어떤 유형 2개는 뭐 아예 싹 다 틀린 거야. 그런 거는 다시 교과서랑 아니면 개념센이랑 문제 예제 유제 비교하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서 어떤 식으로 푸는지 다시 공부를 하셔서 연습을 해야겠죠. 그게 공부입니다. 그래서 센을 제가 가장 좋아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런 문제집 풀면서 저런 수준이 되었다 하면 이런 문제집 풀면서 이제 어렵게 나오는 유형은 어떤 식으로 내는지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은지를 좀 갖춰야 되겠죠. 자 봅시다 이제. 잔소리 여기까지 하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자 2차 방정식이 뭔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미리 열심히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와서도 결국 했던 얘기는 허근이 추가되고 판별식이 좀 더 강력해져서 근과계수의 관계를 활용해서 계수들을 막 구하고 하는 여러 유형도 있었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그냥 인수분해해서 푼다. 잘 안 돼? 그럼 완전 제곱식을 바꿔서 푼다. 그러면 근해 공식을 쓰자. 뭐 이런 거였는데 별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 알았다 치고 2차 함수도 중3 때 배웠습니다. 물론 몇 가지 약화된 내용도 있고 최대체수도 안 배우고 했긴 했지만 어쨌든 다 배웠다고.
특히 여러분들은 1회차가 아니니까 여러 번, 두 번, 세 번 보면서 방정식이 뭔지 함수가 뭔지는 배웠는데 이 단원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방정식은 곧 함수다. 또 부등식이기도 하다. 네가 만들어낸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방정식에 는제로 붙이면 방정식, 시작은 는제로가 아니지. 가만 냅두면 2차식, 넌제로 붙이면 방정식, 는 y 붙이면 함수, 부등호에 붙이면은 2차 부등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개념은 함수다 이거지. 왜? y는 0 갖다 넣으면 방정식 되는 상황이고 y는 0 갖다 넣고 부등호로 바꿔주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함수값인 y가 0보다 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 함수값인 y가 0보다 크면 그게 바로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왜 뒤에 따는 2차 부등식 기억해보면 2차 부등식 풀어가지고 어떻게 뭘 풀어서 계산해.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잖아. 2차 함수 그려가지고 양수인 건 언제다, 음수인 건 언제다 이렇게 찾는다고.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봤어요. 2차 부등식 식으로 푼네. 그런 애 있나? 말 나온 김에 설명을 하면 2차 부등식 식으로 푸는 방법. 둘 다 0보다 크면 됩니다. 따라서 x가 1보다 크다. and x-2가 0보다 크다. x는 1보다 큽니다. and x는 2보다 큽니다. 따라서 공통 범위를 구하면 x가 2보다 큽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지만 둘 다 음수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x-1이 음수다. and x-2가 음수다. 그럼 x는 1보다 작다. and x는 2보다 작다. 힘들어 죽겠네. 자, x는 1보다 작다. 이런 경우 또는 저런 경우니까 최종적인 해가 x는 1보다 작다 또는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푸는 새끼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제가 살면서. 가르치지도 않잖아요. 애초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맞지? 어떻게 풀어? y는 x-1, x-1이라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때 함수값인 y가 뭐보다? 0보다 큰 친구를 찾는다. 함수값 0보다 큰 여 있네. 여 있네. 야가 1이랑 2였으니까 1보다 작은 친구들이랑 1보다 큰 x를 대입하시면 함수값이 양수일 겁니다. 이렇게 풀잖아요. 애초에 부등식 가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부등식을 누가 부등식처럼 이렇게 풉니까?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이렇게. 처음 봤을 거 아니야. 오늘 이렇게 푸는 거. 들어보거나 저렇게도 풀 수 있구나는 되겠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아무도 안 푼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방정식은 는 y에다가 자 함수가 기본이야. 함수에다가 뭐야? 0 대입한 게 답니다. y 자리에 0 대입한 게 다예요. y는 0은 근데 무슨 함수야? 직선이잖아. 무슨 직선? x축이라는 직선이죠. 그러니까 2차 함수랑 x축이랑의 뭔가 교점, 뭔가 만나는 곳, 그것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방정식을 풀 때 뭐를? 함수를 활용해서 풀 수도 있고 함수라는 문제를 풀 때 방정식을 활용해서 풀 수도 있다. 이게 수학상에서 가르치고 싶었던 아이디어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면 수학 2에서 2차 함수뿐만 아니라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들을 하게 될 건데 그걸 했을 때 방정식 풀 때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바꾸면 방정식을 풀 때도 함수를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게 수학상에서 설명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거를 2차 함수, 2차 방정식이 좀 특정지어서 생각하면 우리 방정식 풀 때 쓸 거니까 a는 양수인 것만 생각합시다. 선생님 a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마이너스를 곱하세요. 됐죠? 함수에는 그따위 짓을 할 수가 없는데 는 0이었잖아. 시작은 이거였잖아. 마이너스 2x이면 마이너스 곱해서 하면 되지. 뭘 또 그런 걸 고민하고 있냐. 그지? 그래서 이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뭐야? x축이랑 만나냐? 접하냐? 안 만나냐? 이런 차이가 있겠죠. 왜 가면 갈수록 작아지냐 근데. 소극적이 되어가는 거지. 하여튼 그래서 는 0이라고 할 수 있는 y는 0이라고 할 수 있는 x축과의 교점이 두 개이려면 방정식 입장에서는 실근이 두 개인 거고 교점이 하나이려면 방정식 입장에서는 중근, 근이 하나밖에 없는 거고 교점이 없다는 건 방정식 입장에서는 실근이 없다. 즉 허근이 두 개 있었다로 이해를 하는 거고 따라서 너를 이제 뭐라 표현해? 2차식에서는 완전 제곱식이었다 표현하고 방정식에서는 중근을 가졌다고 표현하고 함수에서는 x축에 접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접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부등식 입장에서는 뭐 그때 또 쓰는 표현이 또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다른 표현법도 이해를 해주고 그러면 직선은 기껏해야 1차식 아니겠냐 이거지. 그래서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랑 y는 mx 더하기 n의 그래프의 교점 몇 개이냐. 뭘 어떻게 구해? 적당히 좌표평면에다 잘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x 더하기 1의 제곱의 그래프가 있었다.
이렇게 그리고 y는 x가 있었다. 이건 쉽네요,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안 만날 것 같아요. y는 x 더하기 1이라고 하면요, 여기 지날 것 같아요. 두 개 만날 것 같네. y는 x 더하기 4분의 3 하면 여기쯤, 여기도 여기쯤 이게 지나는데, 쌤이 되게 그림 잘 그렸거든. 접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확인이 애매하잖아. 컴퓨터한테 그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네가 그렸는데, 과연 이차함수가 얼마나 뚱뚱하길래, 뚱뚱이라는 표현 너무 슬픈 것 같아요. 홀쭉하길래 너랑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어떻게 정확하게 체크하느냐.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수준으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직선을 제외한 곡선을 그릴 때는 안타깝게도 완벽하게 그리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이거 하겠다고 교점의 좌표를 적당히 찍어서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 너와 너가 같다라고 하고, 너를 정리해서 만들어지는 이 방정식의 해가 하나냐 두 개냐 없냐를 따져가지고, 이거 완전 제곱식이잖아. 중근을 가지잖아. 그럼 함수와 직선 입장에서는 접한다는 거지. 그래서 정확한 체크를 위해서는 방정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프만 그려서는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직선과 이 2차 함수라는 두 개의 그래프, 두 함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식을 풀어서 처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지금은 제가 함수를 풀 때 방정식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방정식이라는 걸 풀 때 함수, 그래프를 활용하는 것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k랑 만나는 근이 몇 개냐? k 값에 따라 바뀌는데 k가 4분의 1일 때 몇 개냐? 이거 어떻게 찾죠? 식으로 풀락하면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지. 부등식도 알아야 되네. 안에 있는 절대값이 양수일 때와 절대값이 음수일 때를 나눠가 찾고, 그지? 그때마다 식을 만들어질 텐데 그 식의 근을 구할 수 있죠. 지금은 아예 값이니까. 구해가지고 실제 범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방정식의 풀이 방법이라면, 이제 함수를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너 1과 2를 지나는 2차 함수잖아. 1과 2를 지나는. 그래서 2분의 3일 때 최대값 얼마야? 2분의 3일 때 원래는 2분의 3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이거든. 근데 이거 절대값 처발라놨을 거 아닙니까? 2분의 3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맞죠? 네, 맞아요. 절대값을 발라놨으니까 위로 올라가 있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게 4분의 1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뭐야? y는 4분의 1인 직선을 그어서, 교점이 3개군요 하고 찾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풀 때 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고, 함수의 교점이 몇 개냐를 구할 때 방정식을 활용하는 방법, 이걸 왔다 갔다를 잘 할 수 있어야 된다가 요번 단원 내용입니다. 됐죠? 뭐 판별식이 양수일 때 교점이 2개냐느니 뭐 그런 얘기는 이미 옛날에 한번 정리는 다 해봤을 거니까 다 알고 있다 치면, 어떻게? 2차 함수라는 건 왜 함수의 문제를 풀 때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어야 되느냐, 또 방정식 문제를 풀 때 방정식을 풀어도 다 풀 수는 있지 당연히. 양수다 음수다 나눠가지고 풀면 그만인걸. 범위를 잘 확인하면서 말이야. 자, 근데 그래프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잘 알아두자. 이 얘기가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라는 거지. 됐지? 그 다음 넘어가서 x의 최대최소, 2차 함수의 최대최소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 짜잔 짜잔 짠짠. 요즘 교과서로 따지면 2차 함수의 최대최소가 중3 내용에서 삭제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아마 안 배우셨을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웠겠죠? 그 내용은 상당히 심플했습니다. a에 x-p제곱 플러스 q라는 함수를 만들었다 치면 일반적으로는 p에서 q라는 최소를 가지게 되고, a가 음수였다면 p에서 q라는 최대를 가지게 될 겁니다. 이게 다예요. 졸라 쉽다. 최대는요? 얘는 없고 쟤는 최소가 없겠죠? 계속해서 커지는 경우 최대는 없다고 보고, 계속해서 작아져도 최소는 없다고 봅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면 y가 3보다 크다의 최소는 없습니다. 알겠죠? 등호가 있으면 최소가 3이고 등호가 없으면은 최소가 없어요.
y는 3보다 크다? 쌤 그럼 3이 최소 아니에요? 응, 3 못 가져. 알겠지? 에이 선생님 그거 3.0000 그러니까 네가 어떤 수를 생각해도 그거보다 더 작은 수는 존재할 거니까 더 작은 수는 계속해서 만들어질 건데 그래서 이거 수투 개념 배우고 나면 쌤 그럼 극한을 취하면 3이 아닙니까? 그래 근데 3은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냥 없는 걸로 봅니다. 알겠죠? 수학에서 최소는 없다. 최소는 없다. 개빡치네?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수학의 정의를 하다 보니까 최소값을 정의할 때 애초에 집합의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인데 3보다 크다는 집합에는 3이 안 들어있어요. 3의 우극한이라고 부를 수 있는 3.000001을 들고 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보다 더 작은 0을 몇 개 더 쓰면 더 작을 테니까 더 작은 친구는 늘 존재하는 법이고 그러면 극한을 취해서 졸라 진짜 바로 3 바로 옆에 있는 숫자는 극한을 취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되면 그냥 3이거든. 그러니까 3은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걸로 칩니다. 졸라 개판이죠. 그냥 3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지? 그래서 최소값은 없는데 이걸 하한이라 그래요. 하한값은 3이라고 부릅니다. 하한? 어디서 들어봤지? 주식 이런 용어에서 쓰지 않나? 아래 한계라는 뜻입니다. 더 내려갈 수는 없다 이런 뜻이야. 얘가 아무리 작아져도 3보다 작아질 수는 없으니까 하한값. 최소랑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요런 거는 언제 수학과 새끼들 아니면 다시는 볼 일 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수학까지 지나갈 게 아니니까 그냥 저럴 때는 없구나라고 이해하세요. 왜 강조를 했냐면 원래도 강조는 늘 하고 있었는데 쓸 때는 없는 내용이었거든. 답 쓸 때 만약에 저런 경우 걸리면 최소는 없다 이렇게 쓰고 넘어가라고 제가 늘 가르쳤던 건데 요번 수능이 나왔습니다. 나왔다니까? 극한은 마이너스 얼마로 떨어질 수 있는데 함수 값은 뭐 3이라서 마이너스 3이었나?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는 없다고 판단해야 되는데 애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리는 보기이기도 하고 되게 준다 배치가 기억, 니은인데 기억은 맞는 게 확실해. 딱 보면 알아. 이건 빙치도 아니고 어떻게 기억은 맞는 거 알아. 애초에 보기에 기억이 4개나 들어있단 말이야. 그럼 100% 기억은 맞아요. 이게 수능 보기 낼 때 그 무슨 요령이라든가 출제 요강 이런 게 있거든. 그 보면은 보기 한 개가 답을 결정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기억이 틀리면 답이 무조건 기억이 없는 애가 돼야 되잖아. 그럼 혼자서 기억이 틀렸네? 하면 바로 끝이잖아. 그런 거는 수능 출제 요령과 맞지 않다 이거야. 그래서 기억이 4개 들어가 있으면 100% 기억은 맞아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애초에 출제할 때 그런 양식을 따라서 출제하게 되어 있어.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맞았다 이거야. 니은을 읽어보면 개소리입니다. 그래서 틱 틀렸다고. 디귿을 읽어보니까 졸라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최소값은 3인데 심지어 이게 마이너스 6보다 작은 그런 경우가 생기게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얘는 그 함수값을 못 가지는 상황이라서 웃긴데 최소값은 마이너스 6에 가까워. 마이너스 6이 제일 작은 것처럼 막 보이게 나왔단 말이야. 문제 자체는. 근데 너는 어쨌든 간에 없는 겁니다. 최소가. 너는 최소가 아닌 거예요. 왜? 등호가 없잖아. 그래서 얘는 최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근데 대부분 애들이 그럴 리 없어 하면서 이제 기디를 찍었다는 거지. 수능 사상 최초로 1번이 답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기억이 답이었던 게 작년 수능 처음 나왔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두 번째긴 한데 그 첫 수능이 90 몇 년도 때 한번 나왔다고 하는데 90 몇 년도의 수능은 지금이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옛날 아니냐. 90 몇 년이라니. 나도 그런데 문제는 본 적이 거의 없다. 가끔 쌤이 이제 10학번인데 10학번이거든. 그래서 10학번이니까 옛날에 나도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보면 뭐 수능 문제를 이렇게 풀어볼 거 아니야. 되게 많이 풀어본 상황이기 때문에 90 몇 년도 거도 몇 개씩 막 풀어보고 했는데 뭐 좀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실제 2000년 들어서 수능이 좀 뭔가 수능으로서의 정체가 좀 정체성이 확립되고 나서부터의 수능에서 단 한 번도 보기가 1이었던, 즉 기억이 답이었던 적은 없었는데 작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야? 앞으로 한동안 없을 거란 얘기지. 알겠지? 자, 어쨌든 거기서 한번 나왔던 개념이라서 한번 또 설명을 했습니다. 반드시 등호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여러분은 수학하를 배웠으니까 생각을 좀 하자면 방금 그런 얘기 했잖아. 최소값은 뭐야? 어떤 집합에 있는 원소 중에 제일 작은 값, 제일 큰 값, 이게 최소 최대거든. 왜 이게 갑자기 집합이 됐냐? 함수값도 집합이야. 치역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함수값이 y는 q 이상이라는 집합이 되는 거고 얘는 함수값이 q 이하인 거예요. 뭐 최소는 없는 거죠. 계속해서 작아지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표현하자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너는 최소가 q, 최대가 q. 근데 문제 밑에는 뭐가 나와? 제한된 범위가 나와. 그러니까 문제에서
x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뭐 5보다 작다 또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제한된 어떤 범위가 있을 때 그때 네가 구한 이차 함수는 최대 최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는 건데, 정말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차 함수를 함수로서 보게 되는 수학하의 함수 방정식, 함수 파트의 내용을 배우고 나서 정의역이 주어질 때 치역의 값의 범위는 어떻게 변하는가, 그래서 그 영역, 치역은 정의역, 영역이거든요. 그 함수의 집합이야, 집합. 그 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가 문제의 아이디어고 원하는 건데, 근데 사실 집합을 아직 안 배우잖아, 수학상에서는. 뭔가 좀 애매해. 그래서 표현 자체도 그냥 제한된 범위라는 표현도 실제로는 안 씁니다. 그냥 x가 이거와 이거일 때 다음 함수의 뭐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정도가 나올 수는 있는데, 뭐 정말 드라마틱하게 어려운 문제는 최근 교육과정상 내기가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일단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왜 이런 부분 조절을 안 해주는가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이걸 못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꼭 다루고 넘어가던데, 그럴 거면 교육과정을 조절해서 집합과 명제, 함수를 아파트로 땡기면 되지 않을까요? 그지? 바뀐 지 한 10년 가까이 돼 갔는데도 아직도 그러고 있네. 모르겠다 나도. 자, 제한된 범위일 때는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프가 거의 필수에 가깝다. 그래프 그려놓고 예를 들어 2와 5가 꼭지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2와 5가 여기 그려졌어. 그래서 실제 2,F2부터 5,F5까지는 여기서 끝이야. 그럼 네가 곧 최소, 네가 곧 최대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어떻게 또 보니까 2랑 5가 여기서만 그려졌어. 2는 여기고 5는 여기야. 따라서 F5가 제일 작고 F2가 제일 크다. 그래서 너가 이번엔 최대, 너가 이번엔 최소. 따라서 그래프만 그려보시고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으면 좀 사실 이지한 편이에요. 양 끝값에서 곧 최대 최소가 생기니까. 근데 그래프를 그렸는데 꼭지점이 포함되고, x치기가 좀 이상하네. 포함되고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그래프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게, 일단 꼭지점이 최소인 건 맞는데 네가 큰지 네가 큰지를 확인을 좀 해야 돼요. 양 끝값 중에서 더 큰 걸 최대로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함수 입장에서 보면 치역이 어디야? 최소값 n부터, 얘도 가질 수 있지만 여기 이상 넘어가면 여기도 가질 수 있는 값이잖아. 따라서 함수값은 m까지니까 너를 최대로 너를 최소로 하겠다,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됐죠? 그래서 항상 그래프를 그리셔서 뭐 한다? 꼭지점 포함 여부를 먼저 체크하시고 포함된다면 양 끝값에서 눌 중 하나는 최대 또는 최소가 될 건데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계산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여기서 2차 함수는 좀 독특한 성질인 대칭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축 기준으로, 어차피 얘는 확인해야 되잖아. 최소를 구하려면 꼭지점의 좌표를 확인해야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축 기준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가 아무래도 함수값이 좀 더 크겠습니다. 됐지? 그래서 2차 함수일 때만큼은 축 기준으로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느냐를 판단하면 나쁘지 않다. 됐지? 실제로 여기에 있는 문제에서 이제는 미정계수가 하나씩 기득하거나 계수의 변화가 있을 때 최대 최소의 변화가 생기는 문제들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유형들이 조금 어려운데 그것만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앞에 저 개념이랑. 됐지? 이게 방정식과 함수다. 개인적인 아이디어 생각으로는 문제가 어렵게 내기도 가장 좋은 파트고, 대충 내도 애들이 알아서 어렵게 느끼기 때문에 보면 알겠지만 문제 수도 굉장히 많아요. 좀 몇 개만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으악! 머플징! 재밌는 걸 풀어줘야 되는데 4번 볼까? 자. 스텝 2의 4번입니다. 4번이란다. EFX 더하기 F1-X는 3X제곱을 만족하는 이차 함수가 있다. 자, 두 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 이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일 것입니다. 그러면 저기다가 대입을 해서 식 정리를 좀 해주면 뭐 충분히 a, b, c를 체크할 수 있겠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a, b, c를 구하자! 그래서 fx를 구하자! 이런 건데, 역시 좀 하고 싶지는 않은 계산이다, 그지? 대충 생각해봐도 조금 복잡하잖아.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지 않나? 1-x 제곱 한 번만 잘 정리해서 정리만 하면 되는데, 하지만 그런 귀찮음을 이겨내고 문제를 풀던지
아니면 현명하게 식을 좀 바꿔가면서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생각을 또 해보는 게 또 수학적으로 사고력이 증가한다? 사고력이 향상된다 하는 방법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귀찮지 않으면 뭐 하시면 되는 거고, 아 귀찮다, 그런 계산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 들면 똑똑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똑똑해져 보자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면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건데, 어떻게 하면 계산을 안 하고도 할 수 있을까? 힌트는 너와 너의 관계에 있습니다. 얘랑 얘를 자리를 바꿀 수는 없을까? 그냥은 못 바꾸지. 그래서 잘 봐. x에 1-x를 대입합니다. 혹시 대입하는 과정에서 x가 섞여버렸잖아. 헷갈리시면 일단은 x에 1-t를 대입한다 해놓고 다시 t를 x로 한 번 더 바꾸시던지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 방에 바꿔도 되겠죠? 네. 2f 1-x 더하기 f 너가 x가 돼요. 둘이 더하면 1이니까 그렇지. 1-x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서는 x가 돼. 3배 1-x의 제곱이 돼. 두 식을 연립해서 나는 fx가 알고 싶죠. 이딴 건 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위의 식에 2배를 해서 둘이 빼면 3fx가 나오면서 fx를 빠르게 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다시 위의 식에 2배를 해볼게. 어떻게 한다고? 2배를 한다니까? 4fx 더하기 2배 f 1-x 는 6배 x제곱. 따라서 두 식을 뭐하면 빼면 요게 소거되면서 우리는 fx에 관한 식만을 남길 수 있게 됩니다.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3배의 1-x의 제곱이므로, 아이고 fx는 뭡니까? 2x제곱에서 빼라 1-x의 제곱을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이지롱 됐지. 갑자기 글자가 왜 이렇게 커졌냐? 그랬습니다. 수업 마칠 때쯤 돼서 배려심이 커진 듯한 느낌. 맞나? 계산 제대로 했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제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차 함수를 구했으니까 밑에 있는 보기들은 뭐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되겠죠. 이거 설명하고 싶어서 푼 문제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보기는 설명 안 해야지 하긴 좀 그렇고, 니은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디귿은요? 니가 하세요. 자, 디귿 안 해. 니은만 보자. 니은만. 이게 무슨 말이지? 2분의 x1 더하기 x2의 함수값이랑 2분의 함수값 fx1 더하기 fx2. 자, 니은을 설명할 때 꼭 이 함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의 함수에서도 항상 적용되는 내용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자. 어떤 함수가 있어요. 뭐 어떤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x1이 있고 fx1이랑 함수값이 있을 거고, 또 다른 어떤 점에 x2가 있고 fx2가 있을 거야. 이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내가 알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잘 봐. 직선을 그었을 때 요 점의 좌표가 뭐냐? 중점입니다. 내가 중점의 좌표를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fx1 더하기 fx2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잘 봐라. 함수가 만약에 위로 볼록한 모양이었으면, 함수가 만약에 2차 함수였는데 위로 볼록한 모양이었어.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내려왔던 경우일 수도 있고. 내려오면 안 되는데? 내려오면은 좀 내려올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뭐 위로 볼록한 모양이었어. 잘 봐. 위로 볼록한 모양이었으면 이 라인이 뭐야? x는 2분의 x1 더하기 x2 라인이죠. 여기서의 함수값 내지는 여기서의 함수값을 뭐라 표현해? 2분의 x1, f 2분의 x1 더하기 x2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x1과 x2의 평균이라고 볼 수 있는 중점의 x좌표에서의 함수값들의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 함수값의 중점보다는 더 크다가 됩니다. 따라서 f 2분의 x1 더하기 x2가 크다면 누구? 2분의 fx1 더하기 fx2보다 크다면 우리를 이걸 뭐라 본다? 위로 볼록으로 본다. 전문 왜 찍은 거야? 이렇게 위로 볼록으로 봐요. 됐죠? 위로 볼록으로 본다. 따라서 이 위로 볼록한 함수였다면 저게 저럴 거고, 자, 두 번째 아래로 볼록한 함수였을 수도 있죠. 이렇게 증가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아래로 볼록이었으면 교점이 여기 있잖아.
2분의 x1 더하기 x2라는 좌표에서의 함수값 f 2분의 x1 더하기 x2니까 중점에서의 함수값이 함수값들의 중점, 함수값들의 평균보다 내지는 뭐 정리역이 x의 좌표의 평균에서의 함수값이 함수값들의 평균보다 오히려 작다면 우리는 뭐라 본다? 아래로 볼록이라고 봅니다.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다. 요걸 그냥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난 문과 갈 거다. 없나? 싹 다 이거야? 아니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렇다. 자, 여러분 아직 안 정했으면 이과를 일단 기본으로 생각하시는 게 뭐 제가 수학쌤이라서 하는 말은 아니고 이과를 갔을 때 얻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문과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되고 싶은 꿈이라든지 이런 설명 또 길으시. 자, 내가 되고 싶은 꿈이라든지 직업이 문과 쪽이라든지 내가 그런 쪽이라면 문과 가시면 되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잘 모르겠다 싶고 나중에 그냥 저는 적당히 돈 적당히 잘 버는 직업이면 좋겠다면 당장은 이과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선택지에 내가 수학을 잘하냐 못하냐를 가지고도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고 안타깝지만 못하면 문과 가셔야 됩니다. 근데 문과에 갔을 때 선택지가 지금 뭐 부모님들은 어떻게 느낄지 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제 이과보다는 문과 쪽 선택지가 좀 더 좁고 내가 생각할 때는 취업에라는 시장에서 말이야. 여러분이 공무원이라는 고시, 그것도 하나의 국가고시잖아. 자격시험에 도전한다라고 하거나 뭔가 나의 자격을 다른 방법으로 증명받아서 내가 직업적으로 뭐 그런 걸 가지겠다 했을 때는 문과에도 당연히 길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일반적인 회사에 취직하겠다라고 하면 이과 쪽이 지금은 당장 문과보다 훨씬 취직하기가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가 제조업 기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산업 자체가 모든 게 무역 하나만 보고 영업 하나만 보고 운영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물건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회사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만들어서 팔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일단 직업을 선택할 때 이과 쪽으로 가는 게 이과 쪽으로 일단 선택해서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내가 혹시나 문과 성향의 뭐 어떤 직업이나 길을 선택할 수는 있잖아요. 한번 내가 수학이 어려워서 또는 과학 공부가 싫어서 뭐 그런 이유가 있으면 어쩔 수는 없지만 한번 일단 문과로 빠져버리면 다시 이과 쪽으로 돌아오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대학 가보면 이게 확실한데 이과 애들은 얼마든지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 내용적으로는 그냥 물론 이제 문과 고등학교 때 경영, 경제 고등학교 때 안 배우잖아. 사회문화라든지 경제 잠깐 배우고 온 애들이랑 비교하면 어렵긴 한데 그래서 우린 기본적으로 수학을 하는 애들이 가는 거니까 어렵게 않게 들을 수 있는데 문과 애들은 이과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공학이라든지 자연과학의 복수, 자연과학 복수 전공하는 친구들은 잘 없는데 공학 복수 전공을 못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하면은 기본이 수학이어야 되는데 미적분학이 대학교 1학년에 공통 수학이거든. 미적분학이 고등학교 때 배우면 미적분학 또 배웁니다. 대학 가면 더 어려운 수준으로 좀 더 복잡한 상황을. 그래서 문과 친구는 대학 갔을 때 이과적으로 만약에 어떻게 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좀 생각해 볼 때 불가능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쉽지는 않으니까. 물론 이제 경계 너머에 있는 친구쯤 되면은 상관없죠. 그러니까 왜 이지영 강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메가스터디인가 지금 이투스에 있나?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잖아. 그분 같은 경우는 서울대 다니는 시절에 물리학이 너무 재밌어서 물리학 공부하고 논문 썼는지 쓸 뻔했는지 아니 모르겠는데 그런 이제 그 사람은 사실 그 사람이 대단한 거고 모든 문과생이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혹시 본인이 이과를 간다, 미적분을 하게 된다 하면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그때 되면 굉장히 또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되기 때문에 아예 지금 기억하자. 야, 함수값들의 평균이랑 평균의 함수값 이렇게 기억해두면 돼. 평균의 함수값과 함수값의 평균을 비교했을 때 네가 커 위쪽에 있다 이거고 네가 커 아래에 있다 이겁니다. 참고로 지금은 제가 함수가 증가하는 모양으로 일단 그려를 드렸는데 상관없어요. 증가하든 감소하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중요한 거고 너가 감소하는 상황이든 위로 볼록이면 네가 맞고 이렇게 해도 위로 볼록이 강하든 안 하든 어쨌든 위로 볼록하면 네가 맞고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면 네가 맞다 이겁니다. 알겠죠? 따라서 너는 뭐야? 최고차인 계수가 1 양수 아래로 볼록이니까 니은 보기 근데 뭐라고 써져 있었냐?
함수값들의 평균이 더 크다. 맞죠. 니은은 그래서 맞는 말이 됩니다. 알겠죠? 아래로 볼록하면 저렇다, 위로 볼록하면 그렇다라는 걸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맞아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어떡하죠 이제? 그래도 한두 문제는 더 풀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빠르게 한두 문제만 더 보자. 살려줘. 이거 언제 다 풀어? 어쩔 수 없다. 풀어라고 해야지. 이건 뭐 풀지 마. 네, 그런 아름다운 방법도 있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11번만 보고 뒤에 최대 최소는 다음에 설명 한 번 더 할게요. 생각으로 2차 방식에 설명하는데 오래 걸려버렸네. 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쭈루루루루 11번을 보시면 이참수에 gx에 이렇게 돼 있는데 hx는 fx를 그릴 거래. 언제? x 더하기 1의 제곱이죠 이거. 언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릴 거래요. gx를 그릴 거래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를 그릴 거란 얘기죠. 언제? 마이너스 2가 1 사이에는 그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 된 얘기였습니다. 그려보죠 뭐. 애초에 식이 깔끔하게 다 나와 있는데 뭐 안 그릴 이유가 없죠. 너는 어떻게 그리느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1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넣으면 1이고 원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왜 안 닿지?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1 넣으면 4죠? 1 넣으면 4. 따라서 1,4 마이너스 2,1 기준으로 어디만? 바깥쪽만 이렇게랑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죠? 마이너스 2 넣으면 너고요. 원래는 0,5를 지나야 됩니다. 0,5를 지나야 되고 1,4를 지나는 아하 이렇게 위로 볼록한 모양으로 그려져 있구나. 따라서 최종적인 hx는 흰색 선 좀 지울게요. 요렇게만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됐죠? 요게 hx예요. 이 hx의 그래프와 y는 mx 더하기 6 mx 더하기 6이니까 어머나 세상에 mx 더하기 6은 여기 있네 또. 0,6을 반드시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직선과 교점이 서로 다른 세 개에서 만나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일단 그래프를 그려서 어느 정도의 모양을 본 다음에 그때 교점들 정확한 좌표는 어떻게 체크할 거냐? 방정식 풀어서 체크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일단 뭐 양수였다고 하면 세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어디 여기 접할 때 정도가 되겠네요. 약간 이런 식. 그래서 이쪽에서는 어쨌든 만날 거고 여기 접할 거고 여기 만날 때 가 있는가 하면 저것도 확실하게는 확인을 해봐야 돼. 접할 때 기울기가 있고 그게 교점 이 사이에 있어가지고 잘 되는 건지는 확인할 필요가 좀 있긴 있고요. 그 다음에 너.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 여기 어딘가에서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점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상황일 때 하나가 또 있겠고 그 다음에 1,4 가 지나갈 때 여기서 하나, 둘 저기 있겠고 또 뭐야? 여기서 접할 때가 또 있겠지. 자 여러분 다시 0,6이라는 그래프는 이 연두색 그래프랑은 사실 접할 수가 없어요. 연두색 그래프 안쪽에 있으니까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떤 경우 노란색 그래프와 접하는 경우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라는 식이랑 mx 더하기 6이 접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특별한 점 1,4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경우에 교점이 3개일 가능성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됐죠? 이거부터 확인할게요.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1은 제로니까 아이고 기울기 m이 2랑 마이너스 2일 때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고 굳이 판별식 안 써봐도 되겠죠 이 정도는. 자 0,6을 지나는 기울기가 뭐 할 때? 마이너스 2,1도 지날 때 따라서 2분의 5가 기울기였을 때 참고로 m이 2분의 5가 2보다 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게 맞아서 하나 둘 셋 맞을 것 같고요. 1,4를 지날 때 이거는 1분의 마이너스 어머? 이게 무슨 뜻이야? 마이너스 2는 중복된 것 같다고. 제가 그릴 때는 이렇게 한번 그려봤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그림을 그려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너를 지나는 이런 그래프도 하나 둘일 것 같았고
여기에 접하는 친구도, 아이고, 씨. 접하는 친구는, 왜 이렇게 그림을 접하게 못 그린 거야? 접했다 치고 접한 친구랑 여기랑 해서 두 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값을 계산해보니 마이너스 2로 같았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0,6에서, 왜 이렇게 못 그려, 바보야.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자, 이럴 때는 어려운 것부터 먼저 그리면 되는 거지. 자, 0,6이고, 1,4를 지나는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상황을 딱 그려보니까 이게 알고 보니 여기서 이렇게 접하더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접점 또 넣었다는 얘기야. 오히려, 여러분, 오히려 2랑 2분의 5는 되는데 마이너스 2는 오히려 교점이 어떻게 돼? 여기서 하나, 저 윗자에서 하나, 중복됐으니까 이거 하나만 계산해야지. 수준도 아니고 애초에 교점이 하나, 둘로 끝나기 때문에 세 개가 안 됩니다. 알겠죠? 제가 보여드렸던 건 여기에 접하면서 지나가야 두 개, 저쪽에서 하나, 여기에 지나가면서 여기도 한 번은 지나가야 하나, 둘, 셋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실제로 마이너스 2라는 건 접하는 점이 딱 그 교점이었고, 실제로 이렇게 돼버리면 교점이 한 개, 두 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S는 너와 너만 더해야 된다는 거지. 2분의 9의 10배라고 했으니 답은 45입니다. 알겠죠? 마이너스 2를 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걸 생각하고 싶었고, 이 값을 내가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고 이렇게 탁탁 찍어보니까 어허, 저기 접할 때도 되겠네. 근데 같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한 개 때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확인을 좀 해봐라는 얘기지.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이거 지나가면서 하나, 저기서 두 개 하고 끝이네. 세 개가 아니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해야 문제답이 45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숙제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서 안 낼 수는 없고요. 21번까지만 합시다. 최대 최소의 활용. 아니야, 그냥 45쪽까지는 합시다. 네. 어차피 활용 문제는 중학교 수준이 좀 더 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할 때 20번이라든지 21번 이런 건 좀 풀어드리고 싶었는데, 아쉽지만 그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풀이할 테니까, 그때 한번 보기로 하고, 조심해서 가시기 바랍니다.